공항 대합실은 북적였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급하게 뛰어가는 승객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까지. 늘 그랬듯이 이곳은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회장님은 서둘러 서류 가방을 열어 티켓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티켓 예매한 항공사에 연락해. 재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봐. 예, 회장님. 하지만 출발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는 서둘러 전화를 돌렸고 회장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쥐고 있었던 티켓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어디엔가 떨어뜨린 걸까? 뒷주머니에도 없고 가방 안에도 없었다. 젠장. 회장님이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해외 미팅이었다. 이 미팅을 놓치면 회사에 큰 타격이 갈 수도 있었다. 초조함이 몰려왔다. 그때 어딘가에서 맑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아저씨 거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자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티켓 한 장을 내밀고 있었다. 뭐라고? 이거 아저씨 이름 맞죠? 회장님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티켓을 받아 들여다봤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놀란 표정으로 소년을 쳐다보았다. 너 이걸 어디서? 저기 의자 밑에 떨어져 있길래요. 소년은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은 당황스러웠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아이가 왜 공항에 있는 건지도 의아했다.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몰라요. 소년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벼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회장님은 찰나의 고민 끝에 다시 말을 건넸다. 그럼 누구랑 같이 왔어? 아무도요. 집은 어디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씩 웃고 말았다. 그 미소가 어쩐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회장님은 문득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였을지를 생각했다. 공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대체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으며 지냈을까? 그때 비서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회장님, 재발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티켓을 찾으셨네요. 그래. 그런데 회장님은 손에 든 티켓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이 뭐지? 그냥 애들이 코비라고 불러요. 코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중요한 미팅을 놓칠 뻔했어.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소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코비의 부모님을 찾아줘. 비서는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지금요. 그래. 이 아이가 공항에서 떠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어. 코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요? 너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소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눈웃음을 지었다. 아저씨, 착하시네요. 그 순간 회장님은 이상하게도 이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서는 빠르게 조사를 시작했고 회장님은 여전히 티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아이가 누구이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비서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타이핑을 이어갔다. 회장님은 비행기 탑승 대기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코비는 옆자리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나왔나? 회장님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이건 그냥 떠돌이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지? 비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조사를 해보니 코비는 사실 5년 전 실종된 유명 기업가의 손자였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코비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직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에드워드 그랜트 회장님 기억하시죠? 글로벌 금융그룹 G&T의 창립자이자 회장님과도 여러 차례 협력하셨던 분입니다. 에드워드 그랜트 회장님은 생각에 잠겼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였고 몇 차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의 손자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 손자가 코비라는 말인가? 네, 본명은 코너 그랜트입니다. 5년 전 가족 여행 중 실종되었고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손자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코비를 다시 바라보았다.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던 소년이 어쩐지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다. 이 아이가 그 실종된 손자라고? 네, DNA 조회를 하면 확실해지겠지만 신원 조회 결과 얼굴 인상착의와 과거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랜트 회장님께 지금 바로 연락드릴까요? 회장님은 순간 고민했다. 코비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랜트 회장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때 코비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코비 앞에 앉았다. 코비, 너 혹시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코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가족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니? 소년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는 코너 그랜트야. 유명한 기업가 에드워드 그랜트의 손자지. 5년 전에 실종된 아이였어. 코비는 회장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진짜요? 그래. 내가 사라진 뒤로 가족들은 널 찾으려고 수년간 애를 썼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회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가족에게 가야지. 코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작은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 아주 오래도록 널 기다렸지. 소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누구도 날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회장님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잊힌 존재처럼 살아왔을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소녀는 회장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볼까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공항 VIP 라운지. 회장님은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전용기가 착륙하고 있었다. 비서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랜트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 있던 소년을 바라보았다. 코비, 아니 코너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니 긴장하고 있는 듯했다. 괜찮니? 회장님의 질문에 코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게 아직 믿기지가 않아서요. 회장님은 잠시 코너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실감이 날 거야. 가족이란 건 기억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코너는 회장님의 말을 곱씹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흰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다급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코너를 향해 있었다. 코너, 에드워드 그랜트 회장. 그 유명한 금융재벌이자 실종된 손자를 잃고도 꿋꿋이 살아온 한 노인이었다. 그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코너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낯선 얼굴,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그랜트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코너 앞으로 다가왔다. 정말 너냐? 코너는 얼어붙은 듯 바라보기만 했다. 회장님이 조용히 등을 떠밀었다. 가서 인사해 보렴. 소녀는 주저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작은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렸다를 반복했다. 안녕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랜트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코너를 껴안았다. 코너, 내 손자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코너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 낯선 체온, 낯선 냄새.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포옹이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랜트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코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가 살아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코너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저를 찾고 계셨나요?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내 꿈을 꿨어. 코너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딘가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저도 가끔 어떤 꿈을 꿨는데 아마 그게 할아버지였나 봐요. 그랜트 회장은 다시 한번 손자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겠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든 이제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코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기억은 희미하고 감정은 뒤섞여 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이 상황이 어리둥절했다. 그 순간 그랜트 회장 뒤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다. 코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을 불렀다. 코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코너의 뺨을 쓰다듬었다. 엄마야, 내 엄마야, 코너. 코너는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따뜻한 손길. 눈앞의 여자는 코너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내 아들 우리 코너. 그리고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코너는 가만히 있었다. 갑자기 밀려드는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코너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모든 게 한꺼번에 이해되지 않아도 돼.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코너는 회장님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팔을 들어 엄마를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엄마의 품이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코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다. 한눈에 봐도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이었다. 길게 뻗은 잔디밭, 연못,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분수대까지. 이게 내 집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다. 그가 살아왔던 거리와는 너무 달랐다. 더 이상 차가운 벤치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배고픔에 떨며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 넓고 따뜻한 공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코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랜트 회장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코너는 침대 위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할아버지.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코너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는 학교라는 곳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거리에서 지내며 배운 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법.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머리를 쓰는 법 같은 것들이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그랜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코너의 곁에 앉았다.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 내 속도로 배우면 된다. 코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난 모르잖아요. 그랜트 회장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금부터 배우면 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 그 단어가 아직도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며칠 후 코너는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알파벳은 다 읽을 줄 아니? 네. 근데 글을 길게 읽는 건 아직 좀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코너는 책을 바라보며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눈치 보는 법만 배웠지만 이제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워야 했다. 처음엔 버거웠다. 글자를 읽다가 틀릴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머리가 하얘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괜찮아, 코너. 내 속도로 하면 돼. 이 말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밤, 코너는 회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응, 코너?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요즘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랜트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래? 뭘 하고 싶니? 코너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길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랜트 회장은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전 도움을 받았어요. 회장님도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가족도 찾아줬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랜트 회장은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었다. 코너, 그 목표를 이루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세상도 더 많이 경험해야 해.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돕겠다. 코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늦은 저녁 서재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코너는 회장님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 회장님이 직접 건네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코너는 책을 만지작거리며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이 책 읽어야 하나요? 그랜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읽어야 한다기보단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데 말이지. 코너는 책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근데 솔직히 성공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회사도 크고 그런 건가요? 그랜트 회장은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공이 꼭 돈과 명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지. 원하는 삶. 그래.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코너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성공한 거예요. 그랜트 회장은 그 질문에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원했던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왔지. 코너는 회장님의 말을 되새기며 물었다. 신념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랜트 회장은 손을 깍지 끼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어. 사람을 남겨라. 사업이 커지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코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돈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거야. 기업이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도구여야 해. 코너는 회장님의 말을 곰곰이 곱씹었다. 그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랜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러려면 배워야 할 게 많을 거야. 배우는 거라면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코너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랜트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서랍에서 노트를 하나 꺼내 코너에게 건넸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보자. 이 노트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쓸 거야. 매일 하루 동안 배운 것, 느낀 것을 적어봐. 코너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이거 일기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정리해 가는 과정이야. 코너는 노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랜트 회장은 코너의 결심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늘 너의 멘토로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코너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늦은 오후 서재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코너는 회장님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회장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코너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지? 코너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전 요즘 계속 생각해요. 제가 받은 걸 그냥 저 혼자만 간직해도 되는 건가 하고요. 그랜트 회장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무슨 뜻이니? 코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저는 길에서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배고플 때도 많았고 어디서 잘지도 몰라서 매일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은 말없이 코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아니, 그 전에 회장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길에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코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저처럼 길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그랜트 회장은 그의 말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넌 이미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한 거나 다름없겠군. 첫 번째 질문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다. 코너는 회장님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건 무엇이지? 코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먹을 것, 잘 곳,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 그랜트 회장은 코너를 찬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내가 널 도울 수 있도록 해보자. 코너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뭔데요? 회장님은 조용히 손가락을 탁자 위에 두드렸다. 너 스스로 길을 찾을 것. 코너는 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난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배우고 고민하고 실패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 해. 코너는 깊이 생각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랜트 회장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약속하자.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는 언제든 멘토로서 조언을 해주마. 코너는 주저없이 손을 잡았다.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길에서 외롭게 지내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따뜻한 손길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줄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코너는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 설립 발표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순히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코너, 지금 인터넷 확인했어. 비서 겸 절친한 동료인 에단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다. 코너는 눈썹을 찌푸리며 노트북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에단은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다. 봐, 지금 온라인에서 내 과거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코너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코너 그랜트, 거리의 불황화에서 재벌 상속자로 변신. 과거를 숨긴 채 새로운 얼굴로 살아가다. 밑에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길에서 살았던 과거를 이용해 동정표를 얻고 있다. 고아였던 시절 소매치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상속받을 돈이 많으니 이미지 세탁하는 것뿐이다. 코너는 화면을 읽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누가 퍼뜨린 거야? 에다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내가 재단을 설립하려는 걸 방해하려는 세력일 가능성이 커. 내가 기업가로 자리 잡기 전에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거지. 코너는 노트북을 닫으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하긴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 코너, 괜찮아? 이거 심각한데. 코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긴 해. 하지만 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려는 일까지 멈출 이유는 없잖아. 에다는 코너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역시 내 스타일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코너는 곧장 전화를 집어들었다. 할아버지께 연락할 거야.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니까. 그랜트 회장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코너의 얘기를 들었다. 그렇군. 드디어 이런 일이 터졌나 보군. 드디어요? 코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랜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사업을 하려 한다는 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는 널 방해하려 하겠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랜트 회장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숨지 않고 살아왔어. 그럼 지금도 숨을 필요 없어. 코너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제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하지만 단순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보여줘야 해. 코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코너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고 수많은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코너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코너 그랜트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직접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네, 저는 거리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진 적도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 손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코너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며 이번 재단 설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저는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과거를 이용해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너는 눈을 마주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니까요. 그 순간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남겨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닙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교육, 직업훈련, 상담 지원 등 아이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 순간 코너는 깨달았다.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코너는 넥타이를 단단히 조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랜트 그룹의 신입 임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단순히 할아버지의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하고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자리였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스스로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코너는 출근 준비를 마쳤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코너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기 코너 그랜트 아니야? 맞아. 회장님의 손자. 드디어 회사에 들어온다고 하더니 후계자 수업인가 보지. 코너는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내는 시선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과연 할아버지 덕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하고 묻는 듯 했다. 그런 시선이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던 습관이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면 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코너는 그렇게 다짐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곳이 코너님의 자리입니다. 비서가 안내한 자리에는 평범한 책상과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특별 대우는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코너를 안심시켰다. 좋아요. 오늘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요? 네, 우선 제가 맡을 프로젝트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서는 곧 자료를 정리해 코너에게 건넸다. 그가 맡게 된 일은 스타트업 투자 분석 프로젝트였다. 그랜트 그룹은 신생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코너의 역할은 시장 조사를 통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료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겠네요. 비서는 다시 한번 놀란 눈빛이었다. 보통 이 자리까지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전에 몇 달간 지켜보거나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코너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했다. 우선 기존 투자 기업들의 성과 보고서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후보 기업들의 리스트도 정리해 주세요. 직접 미팅을 잡아서 대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코너는 예상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다. 그는 매일 직원들과 회의를 했고 실무진들의 조언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손자라는 이유로 경계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태도를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 실력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쉽게 오를 자리라 그런지 부담이 없나 봐. 그러게 진짜 일은 실무진들이 다 하는 거지.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코너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증명해야겠어. 그는 회사의 주요 투자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어느 날 중요한 투자 결정이 걸린 회의에서 코너는 자신의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업은 단순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투자 수익률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러자 한 간부가 코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은 좋은데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코너는 자신 있게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공유했다. 여기 지난 3년간의 시장 성장률, 그리고 경쟁사의 움직임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왜 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간부들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회의 이후 사람들은 코너를 더 이상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퇴근 후 코너는 서재에서 회장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랜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더냐? 회사 생활이. 코너는 피곤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처음엔 다들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결국엔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랜트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명예는 주어질 수 있지만 신뢰는 내가 직접 쌓아야 하는 거다. 코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전 이 회사에서 진짜로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단순히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저만의 방식으로요. 그랜트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라. 그리고 언제든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가 조언해 줄 테니. 코너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막 기업가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요한 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코너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다. 그랜트 희망 재단 설립 서류.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어릴 때 자신은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길에서 지낼 때마다 느꼈던 외로움과 공포.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는 그 손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손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여기 있었구나. 그랜트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코너 앞에 앉아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요즘 바쁘더군. 재단 설립 준비하느라 그런가. 코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랜트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코너 그랜트 희망 재단 이름이 좋군.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요. 저처럼 길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코너는 자신 있게 말했다. 기회라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느냐? 배울 수 있는 기회, 꿈꿀 수 있는 기회요. 재단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줄 거예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요. 그랜트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고 있구나. 코너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니까요. 그랜트 회장은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너를 보니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구나. 나도 처음 회사를 세울 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었지. 코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랜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엔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코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그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요. 이 재단을 통해 아이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랜트 회장은 코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자랑스럽다, 코너. 코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랜트 회장은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는 나로 하면 되겠군. 코너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 하지만 함께라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코너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랜트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내가 세상을 바꿀 차례다, 코너. 그날 밤, 코너는 재단 설립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공항의 대합실은 늘 그랬듯이 분주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제외하는 가족들,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며 서두르는 승객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코너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자신에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었다. 그때 그는 길거리를 떠돌던 소년이었고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성장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 차례야. 코너는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한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는 모습. 코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코너는 조용히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니? 아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코너는 아이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혹시 혼자니? 아이는 한동안 코너를 빤히 바라보더니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코너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괜찮아. 나도 한때는 너처럼 혼자였어. 아이는 놀란 듯 코너를 쳐다보았다. 진짜요? 코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줬지. 그 덕분에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아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코너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내가 원한다면 나도 널 도와줄 수 있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 마치 과거의 자신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던 그 순간처럼. 그리고 이윽고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코너의 손을 잡았다. 코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이제 같이 가보자.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그 작은 손을 잡은 순간 코너는 확신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차례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의 선순환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듯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 차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길 위에서 외로움과 배고픔에 떨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세상은 차갑고 잔인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한순간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며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받은 도움을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코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었고
그 연결이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선순환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나누는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